자,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부동성서부터 들어갈게요. 그죠? 여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문제를 보시면은 5번에 영속성을 고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 영속성이 잘 찾는 거예요. 그 영속성은 소모되어 소모가 되지 않아요. 그 장기로 가죠.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이제 영속성을 이제 찾는 건데, 일단은 18페이지 가시면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부동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오지선다에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각각 그 특성을 이제 아셔야 그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성에서 파생되는 거, 그 다음에 영속성에서 파생 다르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자연적 특성을 갑니다. 자연적은 아까 물리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그럼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할 수 없죠. 그죠? 불가능이라는 자체가 들어가야 되죠. 그럼 토지가 움직여요?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럼 부동성이라는 말을 쓰겠죠. 그럼 부동성이라는 말은 물리적 이동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우리가 나오는 건데 잘 나오진 않지만 아까 동산과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공시 방법이 다릅습니까? 공시 방법. 그래서 동산과 부동산은 자 들어보세요. 동산은 그냥요 움직여요. 여러분 볼펜 움직이지만 집에 있는 주택은 안 움직이죠? 그럼 공시는 해요. 근데 공시 방법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 동사는 그냥요 점유로 해요. 부동산은 등기로 하죠. 그러면 움직이지 못한다는 무슨성 때문에 그래요. 그럼 동사는 볼펜 넘길 수 있지만 부동산은 권리를 이전시켜야겠죠. 그죠? 그래서 서류 작업을 해야 된다. 그 동산과 부동산이 다른 방법인데, 자, 이거보다는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따라서 지역마다 다르다. 그래서 물건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그래서 물건마다 다르다는 거는 부동성이 아니라 개별성이에요. 그 지역마다 다르다라는 표현을 써요. 다르다. 그러면 전국이 있으면은 부동산이 그냥입니까? 지역마다 다릅니까?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이 있고요. 만약에 일산이 있다면은 자 어떻습니까? 일산에 자 모나밀펜은 1,000원이라면 전국이 다 1,000원이죠. 자 이동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우리 부동산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전국이 이제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럼 일산은 이제 물량이 좀 초과 공급이 됐고요. 저희가 초과 수요가 되게 되면은 자 칠판 주개는 움직일 수가 있지만 자 어떻습니까? 볼펜은 움직일 수 있지만은 토지는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그럼 수급 조절이 돼요, 안 돼요? 그럼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가요? 그럼 따라서 지역마다 다르다. 그러면 지역화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국지화라는 게 나오고 개별 분석을 해야 돼요. 지역 분석을 해야 돼요. 지역 분석이라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국지화로 이제 지역마다 다 국한돼 있다. 그럼 전국도 자 일산도 그냥입니까? 구마다 다릅니까? 여기가 무슨 거죠? 동구인가요? 동구도 그냥입니까? 동마다 다릅니까? 여기가 무슨 동이에요? 마도동. 그럼 마도동도 번지마다 다르겠죠? 그럼 따라서 부분 시장.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분 시장별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부분 시장으로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다라고 나온 거는 부동성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는 그냥요 지역마다 달라요. 다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잘 나오는 거는 그 만약에 서울에 땅을 사려면 따라서 임장 활동 장소에 가야겠죠, 그죠? 직접 가야 되고 임장 활동을 해야 되고요. 자, 일산에서 중개업 하려다 서울로 가시면은 정보를 다시 캐야 되겠죠. 그럼 정보 활동을 또 해야 된다. 임장 활동과 정보 활동을 해야 된다. 요게 또 잘 뜨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따라서 지역 분석, 외부 효과. 이 두 가지가 잘 떠요, 그죠? 그러니까 지역 분석하고 외부 효과를 이제 발생한다는 자체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두 가지가. 자, 그렇다면은 자동차는 그냥입니까? 움직입니까? 그럼 자동차는 움직이기 때문에 지역 분석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자동차 자체는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모닝 옆에 벤츠가 있다고 해서 모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요 움직여요. 그 옆에 토지가 영향을 안 주죠. 외부 효과를 발생하지 않죠. 그 다음에 따라서 인접성. 그럼 얘는 인접돼 있지가 않죠. 그래서 인접성과도 관련이 돼요.
그래서 인접성과로 관련되기 때문에 자 얘는 외부 효과 발생되지 않죠. 인접되지 않으니까. 근데 토지는 그냥요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럼 29번지 아파트가 있으면은 30번지에 공원이 들었으면은 아파트 가치가 올라갈 수 있죠. 그럼 그다음이니까 외부 효과가 발생합니까? 긍정적인 정회복가 발생했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모닝은 강남에서는 비싼데 강북가서는 쌉니까? 그렇진 않죠. 근데 토지는 그냥요 지역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 분석과 외부 효과, 특히 외부 효과는 따라서 인접성, 부동성 두 가지 때문에 그렇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거랑 항상 제가 구분을 하는 게 개별성이라는 게 약간 틀려요. 자, 그럼 개별성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토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역마다 다르다, 물건마다 다르다. 물건마다 다르다고 나와야 되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이건 똑같은 토지가 없어요. 그래서 물리적은 비대체성입니다. 비대체성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대체하기가 힘들죠. 자, 그래서 지금 암만 마두동이 여기가 상업용지라고 하더라도 저기 건너편하고 여기 토지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 물리적인 대체는 가능하다, 물리적인 대체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뽑아서 바꿀 수는 없어요. 지형 지세가 다 틀리거든요. 다 안 된다. 안 되는데 따라서 용도면의 대체. 자, 우리 보통 학원가 근처는 다 상업용지죠. 그러면 저기서 학원 차리나 똑같잖아요. 용도면은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인접성 때문에 가능한데요. 인접성 때문에 가능한데, 자, 만약에 대상 토지가 있다. 그러면 사례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용도면에서는 비슷하죠.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용도면에서 옆에 있는 토지가 더 신뢰성이 있잖아요. 따라서 인접성, 인접성 때문에 용도면을 더 비슷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 인접성 때문에 따라서 용도면은 대체, 용도적 대체는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게 되는 거죠.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개별성이라는 것은 물리적 대체가 안 된다는 것은 지역마다 다른 거예요. 물건마다 다른 거예요. 물건마다 다르다. 그러면 따라서 물건마다 다르다. 물건마다 다르다라는 표현이 나온다면 자, 이거는 지역화를 써야 돼요. 이거는 구체화를 써야 돼요. 구체화됐고 국지합니까? 개별합니까? 개별하고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을 해야 돼요. 개별 분석을 해야 돼요. 개별 분석을 해야 되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아까 부동성하고 얘가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있고요. 그 다음에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일물일가. 일물일가라는 건 뭐냐면 자, 들어보시면은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는 자, 이 칠판 주기에는 그냥입니까? 동일한 물건입니까? 그럼 제가 동일한 시장에서 얘가 1,000원이에요. 그럼 얘도 1,000원이죠. 그럼 동일한 물건은 동일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개별성 때문에 똑같은 게 토지가 다 똑같아요. 가격이 달라요. 그럼 우리는 일물일가 법칙이 개별성 때문에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이해가시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면 부동성하고 개별성은 똑같다, 좀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표현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인접성이라는 자체는 자, 아까 제가 지역 분석 외부 효과라는 거 기억나시죠? 이걸 연결시키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사이드로 나오기 때문에 자, 책에 나온 것만 지금 이따가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용도면의 대체는 그냥이야 가능해요. 가능하고 만약에 29번지에 아파트가 있으면은 30번지에 자, 여기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게 좋아요? 근린 상가가 있는 게 좋아요? 그럼 서로 그냥입니까? 협동적 이용을 해야 됩니까? 협동적 이용이 필요하죠. 협동적 이용이 필요하고 그래서 협동적인 이용을 해야 되고 얘도 모르는 사이에 경계를 침범할 수 있죠. 그럼 경계 문제가 야기되겠죠. 그래서 이따가 또 경계 문제가 야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경계 문제가 야기된다. 그다음에 또 어려운 게 우리가 개발이익 환수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만약에 29번지에 정부가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30번지에 갑돌이 땅값이 안 올라가요? 땅값이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럼 얘가 노력해서 그래요? 정부가 개발해서 그래요? 그럼 이게 난 게 따라서 개발이익. 그럼 개발이익을 반드시 그냥이 돼요? 환수를 해야 돼요. 환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그 논리가 된다는 거죠. 사회적 환수.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환수하는 논리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럼 갑니다. 부동성 갑니다. 자, 부동성 현관편 들어보세요. 자, 부동성은 물리적 절대적 위치가 고정돼 있죠.
이동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자, 부동산과 동산은 공시수단의 차이가 있죠. 자, 여러분들 동산 가지고 계시는 볼펜은 그냥입니까? 움직입니까? 그럼 점유하고 나중에 점유전으로 나님한테 주면 되죠. 근데 부동산은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서류 작업을 해야 돼. 권리를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죠?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구별짓는 거다. 그 다음에 이 부동성은, 자, 머릿속에, 따라서 지역마다 다르다. 그럼 여기는요, 구체화, 개별화가 나와야 돼요. 지역화가 나와야 돼요. 국지화가 나오고 지역 분석이라는 게 나와줘야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2번, 부동산 활동이나 현상이 지역별로 상이하다는 단어가 있나요? 그 다음에 임장활동, 정보활동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지역마다 국지적으로 다르고 부분시장이라는 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부분시장이니까 서로 수급사항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입지 분석, 입지론 이따가 해드리겠고, 거기 보면 따라서 지역 분석, 외부 효과,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개별성으로 좀 옮겨볼게요. 자, 개별성은, 자, 입을 열어보세요. 따보세요. 자, 물건마다 다르다. 그럼 여기는 여러분들 얘기해보세요. 지역화가 나와야 돼요? 구체화 나와야 돼요? 국지화가 나와야 돼요? 개별화가 나와야 돼요? 개별 분석이 나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개별이라는 게 뜨면 무슨성 찍으시면 돼요. 개별성 들어갑니다. 자, 지금 개별성 찾으셨습니까? 동일한 토지는 존재하지 않죠. 표준화가 불가능하고. 근데 1번은 한번 기출이 됐어요. 여러분들, 토지만 달라요? 건물도 달라요? 계량물도 다 다르죠? 토지와 이제 같이 건물이나 계량물에도 적용된다.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합니까? 성립하지 않습니까? 않죠. 그 다음에 독점적이라는 단어가 있나? 자, 이거 독점적에다가 평간표 칠할 보세요. 자, 우리가 따라서 독점화. 자, 요거는 비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비가 들어갔나요? 빠졌나요? 빠졌죠. 그래서 독점적 시장에서는 비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독점적은 개별부동산 그 토지 소유자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비독점이에요? 독점이에요? 독점. 비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자, 3번. 무슨적 대체가 불가능하죠? 근데 무슨 면의 대체는 가능했어요. 인접성 때문에 가능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표준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토지가 다 똑같아요? 달라요? 그럼 표준지를 선택하기가 어렵죠. 그죠?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또 토지 가치를 또 평가해야 되고, 5번에 지역 분석이에요? 개별 분석이에요? 개별 분석이고, 정보가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럼 공개되어 있어요? 좀 비공개되어 있어요? 비공개성이라는 거죠. 비공개성이라는 거 찾으셨나요? 그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우리가 정보를 누구한테 알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보가, 자, 공개합니까? 좀 비공개합니까? 그러면 따라서 그냥 일어나요?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져요. 다시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거래가 공적이에요? 굉장히 사적이에요? 그 정보 수입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해 갔나요? 그럼 공개다, 비공개다. 비공개예요. 정보가 비대칭되어 있다는 거죠. 조직화되어 있어요? 비조직화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독점이라는 데는 비가 빠져야 되죠.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할게. 공개, 비공개, 조직, 비조직, 독점, 비독점. 독점은 비가 빠져야 돼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요까지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인접성 갑니다. 자, 인접성은 다른 토지와 인접돼 있죠. 그럼 무슨 면의 대체는 가능해요? 용도면에. 소유와 관계돼서 무슨 문제가 야기되죠? 경계 문제. 합동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개발 이익을 사회적 환수해야 되겠죠. 인접성 때문에. 그 다음에 무슨 분석도 가능해요. 지역 분석. 그 다음에 외부 효과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따라서 지역 분석, 외부 효과, 따라서 부동성, 인접성,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이제 부중성하고 영속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부중성은 둘 다 따라서 물리적. 그 부중성이라는 건 그냥요, 증가될 수가 없어요. 물리적량이 못 늘어나죠. 그런가요? 근데 영속성은 물리적 절대량이 증가되지 못하는 겁니까? 감소되지 못하는 겁니까? 그 두 가지 차이점이 약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부중성합니다. 자, 부중성은 토지가 증가시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부중성이라는 자체는 물리적인 공급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비생산성이라고 그래요.
자,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토지는 어떻게 돼요? 이 지구의 땅이 안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봐봐요. 여러분들 이 칠판죽에는 그럽니까? 생산이 가능합니까? 그럼 생산비가 들어갈 수 있죠. 그 생산비를 가지고 가격을 매길 수 있어요. 근데 토지는 생산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생산비 법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생산비를 알아서 가격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지구 땅을 얼마 만드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생산비 법칙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안 된다는 거죠.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다,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그러나 용도적 공급은 가능한가요? 자, 어떻죠? 아까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게 있었죠. 용도가 다양해요. 다양하게 되면 농지를 택지화시킬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자, 바다가 있고 임지가 있고 농지가 있고 택지가 있다면 그냥입니까? 용도 전환은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러면 농지가 택지로 바뀌었다는 것은 물리적 양이 늘어난 겁니까? 용도적 공급입니까? 그러면 용도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물리적으로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서 상대적 희소성. 절대적 희소가 아닙니다.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것은 자, 토지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땅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수요자가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따라서 수요자 경쟁. 그럼 수요자 경쟁이 막 일어나면 땅값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 버려요. 그럼 지가 하락, 지가 상승. 그래서 우리가 왜 집가고라는 얘기 배우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갑니다. 그럼 건물을 저층화시켜야 돼요, 고층화시켜야 돼요? 고층화시켜죠. 그러면 이 고층화시키는 것을 조방적으로 배우셨어요, 집약적으로 배우셨어요? 집약적이죠. 그럼 만약에 조방적 이용된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다음에 집약적. 그럼 학교론에서 거의 집약적이 나와 맞거든요, 그죠? 건물을 층수를 올린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네 번째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불펜은 남아도는 제하죠. 그럼 공익 개념을 강조할 수는 없잖아요. 야, 너 두 자루만 써. 그러진 않죠. 근데 토지는 그냥입니까? 부족한 제하입니까? 그럼 개인의 사유재산의 법적 규제를 가할 수 있죠. 공급위원회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다음에 토지 공개념,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등장해요. 지금 보고 계시죠? 부중성은 가볼게요. 부중성입니다. 자, 부중성은 물리적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생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무슨 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생산비를 알아야지만 그 가격을 매기잖아요. 불가능하고 토지 공급 조절을 곤란하게 만든다는 거죠. 토지가 많아요, 토지가 부족해요. 그럼 따라서 상대적 희소성. 그럼 토지가 절대적 희소해요, 수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희소해요. 그럼 땅값이 올라가겠죠? 그럼 지대를 발생시키겠죠. 고존화파. 여러분들 고존화파라는 애 들어보셨죠? 그래서 되고요. 독점 소유 욕구라는 단어가 있나요? 밑줄 쳐보세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독점 소유 욕구라는 게 생겨요. 독점 소유. 자, 따라서 독점 소유 욕구. 현관 패치를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독점적으로 내가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토지에 대한 독점 소유욕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마시는 공기는 자연물이죠. 유한해요, 무한해요. 소유욕이 안 생기죠. 근데 토지는 그냥입니까? 유한합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이해 갔나요? 자, 그럼 여기서는 자, 아까 독점적 시장이 나왔다면 그건 개별 시장이었는데 개별인데 여기는 독점 소유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독점 소유 욕구가 생긴다는 건 무슨 성이다? 부중성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3번 외곽지역보다 도심이 땅값이 비싸죠. 그럼 건물을 올려야 되죠. 그럼 조방적, 집약적. 집약적 토지용이 나오면 무조건 부중성 찍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아까 따보세요. 수요자 경쟁. 그럼 토지 수요가 증가하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서 집가구라는 토지 가격 합력순을 넘어버리는 그런 토지에 대한 집가구 현상이 발생하겠죠.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되니까 무슨 공개념이라는 게 등장합니까? 그럼 법적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근데 주의는 그렇게 크게 주의할 필요는 없는데 자 밑줄 쳐보세요. 부동산 시장이
법적 규제가 적어요? 법적 규제가 많아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은,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까, 여러분 갖고 계시는 볼펜은 그냥요, 남아도는 재화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익 개념을 강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토지는 그냥입니까? 부족합니까? 그러면 토지의 개인 사유자의 법적 규제를 막 가한다는 얘기죠. 이거 이해 가셨나? 그럼 법적 규제가 많다. 그러면 이러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건 무슨 성이다? 부정성이에요. 법적으로 제한해야겠다. 그렇죠.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부동산을 제도적 규례의 대상으로 용이하게 한다는 단어가 있나? 자, 그러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 규율이 쉽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규율이 쉽다는 얘기예요. 규율하기 제도적 규율. 그냥 보세요. 한번 봐봐. 아이가 애냐! 하고 태어났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막 기어다닙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그럼 기장이요. 규제하기가 쉬워요. 쉽죠. 아,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럼 내가 토지예요. 토지. 내가 뭐라고? 토지를 움직여요? 가만히 있죠. 아, 힘들어 죽겠다. 씨. 그럼 규장이야. 규제하기가 쉬워. 규율 대상이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그냥 잡으시는데 거기까지 장난치진 않아요. 근데 저자가 이제 주의로 해서 좀 깊숙하게 가신 거예요. 영속성이라는 단어 있어요? 자, 영속성은 그냥요 감가가 안 돼요. 아까는 물리적 양을 못 늘렸는데 이건 줄이지 못하는 거. 어떻게 하나 요거 빠졌는데 부중성에는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셔야 됩니다. 예외 있다, 없다? 없다. 자, 바다를 매립하거나 농지를 택지로 맡긴 건 토지의 그 부중성이 예입니까? 용도 전환입니까? 부중성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게 좀 빠졌어요. 그죠? 이거 좀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속성 있어요? 자, 영속성 들어갑니다. 자, 영속성은 비소모성이라는 말을 써요. 소모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아직은 인문적 하고 있어요? 자연적 특성하고 있어요? 그럼 물리적으로 감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50제곱미터가 막 일 많이 해도 막 이렇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물리적. 그럼 앞에 무슨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물리적이죠. 그건 무슨적 감가가 안 된다. 물리적 감가가 안 된다는 거죠. 감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게, 자, 우리가 가봅시다. 자, 우리가 물리적이라는 자체는 소모되어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토지는 소모되어 물리적으로 감가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농지가 유지돼서 기능적 감가는 가능하죠. 그래서 기능적이나, 자, 따라서 경제적 감가. 경제적 감가. 자, 요게 이제 어려운데, 들어보세요. 자, 아까 제가 아파트 옆에 공동묘지 들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럼 공동묘지가 들어지게 되면은, 자, 감정평가에서, 자, 따라서 치유가 불가능하다. 이걸 따라서 경제적 감가. 그러니까 토지도 경제적 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갔나요? 그럼 토지도 무슨적 감가는 가능하다? 경제적으로 가치가 떨어져서 치유할 수 없는 감가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영속성은 무슨적 감가가 안 된다는 겁니까? 물리죠. 근데 기능적 견적 감가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자, 소모되지 않으니까 남을 빌려줄 수 있죠. 그럼 임대차 시장이 발달이 되겠어요. 따라서 임대차 시장 발달.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용이익을 분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다. 임대차 시장 발달.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빵 같은 거는 소모성이 강하죠. 남을 빌려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파리바게트에서 5,000원짜리 빵을 사놨는데 쉬는 시간에 옆에 사람이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잠깐 화장실 갔다 올 때 얼마 줄래? 1,000원 준대요. 그 화장실 갔다 오니까 있어요? 다 드셨어요. 드셨죠. 그러면 빌려준다는 건 그냥입니까? 오래 가야 됩니까? 그래야지만 빌려줄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자동차는 그냥요 오래 가요. 렌트카 시장이 있잖아요. 주택도 주택 시장이 있고. 그러면 자동차, 주택, 토지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오래 가죠? 토지가 오래 가죠. 무슨 시장이 발달되어 있나요? 임대차 시장.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단기로 가야 돼요? 장기로 가야 돼요? 투자라는 건 단기예요? 장기 투자예요? 그러면 내가 토지를 샀어요. 그럼 그냥요 임대료도 받아요. 임대료 받는 걸 다시 소득이득. 소득이득. 그냥이야 양도차익도 있어. 그럼 자본이득이라는 것도 있죠. 자본이득, 양도차익, 자본이득. 그래서 얘가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요. 토지는. 그래 양도차익을 원하는 거죠. 그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양도차익을 원하세요? 임대료를 더 원하세요? 양도차익을 원하시면 투기꾼이에요. 그럼 투자라는 건 그냥이야 장기야.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자 단기 투자다, 장기 투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토지는 많이 오래 가니까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죠.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1억 주고 우리가 BMW 산 거와 1억 주고 토지 산 거는 그럽니까? 10년 있다 가치는 토지가 더 셉니까? 세죠. 가치 보존이 우수하니까 더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따라서 장기적 배려. 단기적 배려예요? 장기적 배려예요? 그 미래까지 내다봐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토지를 샀는데 주택용지래요. 근데 이게 나중에 중심 상업지로 5년 있다가 바뀐대요. 그럼 그냥입니까? 장래를 생각해 봐야 됩니까? 그럼 일단 주차장으로 사용해서 나중에 건물을 지을 수 있잖아요. 단기야, 장기야. 그냥이야, 장래를 예측해야 돼. 예측해야 되고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장기 나왔다? 그럼 무조건 무슨 성이다? 영속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하루 살이는 하루만 살죠. 딱 잡아갖고 야 너 장래 희망이 뭐니 날 죽이려고 하겠죠. 그죠? 그러면 오래 가니까 장기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그 다음에 건물 같은 거는 어떻게 돼요? 장기적으로 하면 그냥 돼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관리를 또 늘 하겠죠. 여성분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이제 연장되다 보니까 그냥 관리를 잘해야 돼. 40세인데 막 60세 보일 수도 있지. 그래서 관리를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그냥입니까? 소모되지가 않습니까? 그쵸? 자, 보세요. 이 칠판 중에는 생산할 수 있죠. 대답해봐요. 그냥입니까? 소모가 됩니까? 그러면 재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자, 토지는 소모가 된다, 안 된다? 무슨 생산할 수 없다. 재생산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팁을 드리면, 이렇게 가요. 영속성을 이따 잡으실 때, 따라서 영속성. 이따 영속성을 찾으라 그럴 거 아니에요. 얘기해봐요. 그럼 이건 어떻게 찾냐면, 감가가 되지 않는다는 걸 찾으면 돼요. 감가 된다, 안 된다? 물론 물리적이라는 감가가 있지만은, 물리적, 이 경제적 감가라는 자체가 깊숙하게 된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그 뭐가 되지 않는다? 감가되지 않는다.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발달되어 있고 오래 가죠. 단기야, 장기야. 소모돼 안 돼. 재생산이 안 된다는 거. 이런 거 찾으시면 돼요. 이따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답니다. 자, 그럼 영속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토지의 물리적 절대량은 소멸된다, 소멸되지 않는다. 물리적 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소모를 전제로 하는 무슨 생산이 안 돼요? 재생산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들어가 볼게요. 자, 토지는 내가 가지고만 있어요. 사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돼서 누구한테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래 가니까. 건물도 내구성이라는 게 있다면 토지는 가치 보존율이 높죠. 그럼 투자자로서 그냥입니까? 선호합니까? 선호하죠. 단기적 배려예요? 장기적 배려예요? 장기적 배려. 그래서 부동산 가치라는 것은 평가사가 매기는 거는 장래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 자, 우리가 봐봐. 여러분들 왜 따라서 가치와 가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기는 건 실거래가잖아요. 따라서 가격. 과거에 대한 실거래가죠. 근데 부동산의 가치를 매기는 게 평가사예요. 근데 평가사는 그냥입니까? 장래가 중요합니까? 여기 상가 건물인데 여기에 전체를 뚫릴 것 같아요. 그럼 그냥이야 가치가 올라가.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가치는 그냥이다 장래를 본다. 장래 유형과 무형의 편익에 대한 현재 가치로 나타나는 게 영속성 때문에. 장래라는 글씨 있어요? 가르쳐 줄게. 따라서 장기, 장래, 소모되지 않는다, 감가되지 않는다, 임대차 시장 발달, 이런 거 나오면 다 영속성 찍으시면 돼요. 찍을 수 있어요? 거의 다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에 영속성만 한번 찾아보세요. 스타트.
정답은 4개가 맞습니다. 근데 뭐가 4개인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자, 니은번 있나요? 니은번? 자, 소모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소모가 들어갔으면 영속성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모를 지연되는 재생산에서 물리적 감가 안 된다. 무슨 성? 영속성. 미음번 있나요? 어떤 단어가 키포인트일까요? 장기라는 게 키포인트죠. 가치 본연이 우수해서 오래가죠. 그 다음 비읍번도 들어가죠. 무슨 투자가 들어갔어요? 장기 투자. 이 자본이득이 양도 차익이고 소득이득이 임대료거든요. 이응도 들어갈까요? 그 이응도 어떤 게 키포인트예요? 임대차 시장이 발달돼 있잖아요. 살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다른 게 어떤 특성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기억은 뭘까요? 마스크를 하니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부중성이죠. 무슨 성이다? 부중성. 집약적 이용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맞나요? 토지가 부족하죠. 그럼 부중성이고 집약적이라는 건 땅을 올려야 되잖아요. 부중성 적으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거를 찾아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디귿은 뭘까요? 부동성이죠. 임장활동 있나요? 그 다음에 지역 분석 있죠. 부동성이라고 하시고 리을번호 또 냈어요. 집약적 이용 뭐죠? 부중성이 되겠죠. 시옷 국지화라는 단어 있나요? 국지화는 무슨 성? 부동성이 되는 거죠. 화이팅 하세요. 지읒번에다 좀 별표 쳐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따보세요. 외부 효과. 자, 이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자동차는 움직이잖아요. 모닝 옆에 벤츠가 있다고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 외부 효과가 발생하지 않겠죠. 근데 토지는 그냥입니까? 움직이지가 않습니까? 그럼 아파트 옆에 공원이 생기면은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럼 아까 따보세요. 인접성, 부동성. 그럼 외부 효과는 두 가지예요. 무슨 성하고 무슨 성? 인접성하고 부동성이 되는 거죠. 맞나요? 제가 부동성에 해설을 해놨지만 인접성도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 조건에 따라서 가격에 영향을 주는 외부 효과는 무슨 성하고 무슨 성, 부동성하고 인접성을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갈게요. 만약에 부중성을 찾으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부동성을 찾으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꼭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나? 그러니까 단어예요. 자, 빨리 좀 진행할게. 집약적이 나오면 뭐? 발음을 좀 정확하게 부증성이 되겠죠. 그죠? 맞나요? 자, 이걸 막으니까 가르쳐 줄 수도 없네. 좀 열고 얘기할게. 국지화 나오면 부동성이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다시 갈게. 집약적, 부중성, 국지화, 임대차 시장 발달, 영속성이죠. 많이 힘드시죠? 그죠? 그 다음에 외부 효과, 부동성하고 인접성, 장기, 영속성, 장래, 영속성이 되겠죠. 소모되지 않아서 재생산, 감가상각, 물리적 감가 안 된다. 영속성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좀 어렵지만 계속 좀 연습을 좀 해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5번에서 제가 끄는 거는 거의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서 제일 잘 나옵니다. 여기 위주로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19페이지 가시면은 인문적 특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보다 인문적은 좀 출제 빈도가 낮아요. 그죠? 낮는데 아까 용도의 다양성 기억나시죠? 용도가 다양합니다. 자,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거에다 좀 별표 쳐보세요. 이제 가장 유력한 게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가장 유력한 게, 자, 인문적 특성입니다. 인문적은 아까 용도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능한 거죠. 자, 용도의 다양성 별표 치셨나요? 그 용도가 하나예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용도죠. 그래서 변한다, 변형성, 또 다용도성, 용도가 다양하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채용에 대한 성립 판단이라는 단어가 있나? 여기다 우리가 현관표 칠하셔야 돼요. 무슨 이용? 최유 이용. 그래서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용도로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최유효 이용의 판단검입니다. 최유효 이용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겠죠. 자, 마두역 지금 이 사거리는 보통 상업용지죠. 그럼 여기다가 공장 져야 돼요, 주택 져야 돼요, 상가 져야 돼요. 가장 좋은 거를 적는 거죠. 그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이다라는 거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토지의 전환 이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단어가 있죠. 자, 아까 후보지 이행지 배우셨죠? 그럼 그냥입니까? 용도적 공급이 가능합니까?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적지론이라는 거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거기 보시면 가치의 다운설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따라서 가치의 다원설. 가치가 하나예요? 굉장히 많아요. 그럼 동일한 시점에서 내가 매매용으로 본다면 시장 가치로 볼 수 있고 담보 가치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가치로 또 다원설로 또 용도가 다양하게 또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출제 빈도가 낮은데 토지는 병합만 할 수 있어요. 분할도 할 수 있어요. 합필 분필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 병합 분할의 가능성. 그럼 병합 분할의 가능성도 토지를 합필 분필하는 것도 인간이 그렇죠. 그럼 이것도 자연적이에요, 인문적이에요. 근데 형한 패치를 보세요. 법이 정하는 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이지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디가 키포인트가 되겠어요? 법이 정하는 바라는 단어가 있죠. 자, 우리가 공시법에서 일정한 지적 절차를 거치겠죠. 그죠? 그래서 분필, 합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1번에다가 형광펜 한번 쳐보세요. 뭐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이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병합 분할을 잘하게 되면 용도를 더 많은 용도로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건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칠하셨죠? 이거 좀 유력하다고 보고, 합병하면 가격이 올라가요? 감가될 수 있어요. 분할하면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지금 합병 증가가 프로테이지라는 규모의 경제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자, 이렇게 9개 필지가 있으면은, 자,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 다 합치면 가격이 올라간대요. 그럼 분할하는 게 나아요? 병합하는 게 나아요? 그럼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 프레테지 어셈블리지 현상인데 이건 그냥 제끼세요. 잘 안 나오고, 한정 가격의 개념이 성립한다는 단어가 있나? 찾았습니까? 그 한정 가격이라는 것도,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갑돌이 땅이 1억이고 을돌이 땅이 1억이면 합치면 그냥입니까? 값어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얘네들은 한정된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건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해놓듯이 거의 빨간 글씨 있죠. 그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뭐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그것만 시험 문제 배정이 돼요. 이렇게 보시고요. 아까 위치의 가변성은 절대적 위치가 바뀌어요?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요? 그럼 상대적 위치가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요거 이제 살리겠습니다. 공원이 들어섰다. 이런 것들은 절대적 위치가 아니라 상대적 위치예요. 그래서 따라서 사경행. 그러면 사회적으로 바뀔 수도 있죠. 사회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 요인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정적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은 모든 게 인간 관련되고요. 자, 경제적은 수익과 관련되고, 행정적은 우리가 어떤 정책과 관련되는 건데,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사경행이라는 단어가 있죠. 사회적은 사람과 관련돼요. 학군이나 인구 이런 거 공원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은 경제성장, 이자를 교통체계 변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나중에 또 이제 뒤에서 또 감정평가 나오거든요. 그럼 교통체계가 바뀌었다는 거는, 들어보세요. 교통체계 변화라는 것은 자, 만약에 여기에 사거리에 전철역이 뚫리자마자 이 지역의 인구, 사회적이 바뀝니까? 정책이 바뀝니까? 상권이 바뀝니까? 그럼 교통체계의 변화는 경제적으로 봐야 돼요. 교통체계 변화는 뭐로 봐야 된다? 경제적. 행정적은 따라서 규제, 제도, 정책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공업단지 지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국토성은 잘 안 나옵니다. 국토성도 인문적에 들어가는데, 자, 토지는 개인의 땅이 전에 국가의 땅이죠. 그래서 아까 따라서 토지 공개념, 부중성과 함께 이제 강조되기 때문에 법적 규제를 가하다는 건데, 잘 안 나오고,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토지의 특성 비교 정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가볍게 그냥 들어보세요. 우리가 했던 겁니다. 부중성은 생산이 안 되죠. 그럼 무슨비 법칙이 성립되지가 않아요. 생산비 법칙. 자, 영속성은 무슨적 감가가 안 된다 그랬죠? 물리적 감가가 안 되고요. 개별성 때문에 뭐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까?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 거 다 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위치 변화 있나요? 자, 아까 아파트의 절대적 물리적 위치는 안 변하죠. 부동성 때문에. 근데 그냥입니까? 주위에 공원이 생겼습니까? 그 위치의 가변성 때문에, 인접성 때문에 경제적 위치는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양이 변화요. 물리적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건 무슨성이고, 부중성이고, 물리적 절대량을 감소시킬 수 없다는 것은 영속성이 되겠죠. 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 있죠. 그럼 택지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공급도 가능하고요. 대체 여부입니다. 개별성 때문에 무슨적 대체는 안 돼요.
근데 용도적인 대체가 가능하죠. 인접성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입지선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거 출제가 잘 안 되는 건데 그냥 들어보세요. 자, 이거는 제가 따로 띄워서 해드리기 때문에 자, 따라서 입지론, 적지론 그런 단어가 있나요? 자, 그래서 이거는 출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제 떨어뜨려서 보는데 입지선정에 대한 중요성이에요. 입지선정.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입지론이라는 단어 있나요? 동그라미 치시고. 적지론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이제 근거가 되는 토지의 특성이 좀 달라요. 그래서 입지론은 주어진 용도의 어떤 부지라는 단어가 있죠. 자, 주어진 용도의 어떤 부지로 하지? 라는 거죠. 자, 제가 상가를 짓고 싶어요. 근데 이거 어떤 토지라는 자체는 내가 마두역에다 갈까? 아니면 서울로 가서 갈까? 그럼 아직 부지가 선정이 안 됐죠. 따라서 부지 선정. 부지 선정하러 다녀야 되거든요. 그럼 부지 선정하라고 다닌다는 것은 따라서 임장활동. 임장활동을 해야 돼요. 그런가요? 그럼 임장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은 토지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럼 무슨성하고 관련이 됐다는 거죠? 부동성과 관련이 됐다라는 의미예요. 이해 갔나요? 따라서 적지론. 적지론 찾으셨어요? 적지론은 뭐냐면 부지가 정해졌어요. 그렇죠? 내가 앞에 땅을 샀어요. 그러면 용도가 정해졌나요? 부지가 정해졌나요? 부지. 주어진 부지를 여기 앞에다가 공장을 짓까 주택을 짓까 상가를 짓까. 자, 그럼 그냥입니까? 용도가 아직 선정이 안 됐죠? 찾았습니까? 그러면 그냥입니까? 용도를 선정합니까? 용도를 선정하죠. 그래서 어떤 용도로 하지? 라는 거예요. 용도. 어떤 게 적합하지?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용도가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채용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가져간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자, 그냥 불러봐 주세요. 입지로는 무슨성과 관련이 되고요. 부동성. 적지로는요. 용도의 다양성. 근데 출제는 아직까지 안 됐어요. 그죠? 그럼 야매로 간다면 자, 입지론에 비읍 들어갔죠. 연구한 거예요. 용도의 다양성이 비읍 들어갔어요. 부동성이 비읍 들어갔어요. 부동성.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네. 자, 입지론은 뭘 찍으셔야 되죠? 부동성을 찍으시면 되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갑자기 애드립인데, 야, 거기에 어떤 용도로 적용할래? 따라서 적용할래. 적용할래.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적지로는 용도의 다양성인데, 그냥 그렇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출제 빈도는 낮다는 거. 아까 영속성 기억하십니까? 물리적인 감가는 안 되죠? 근데 아까 그냥입니까? 요 경제적 감가는 됩니까? 그럼 아파트 부지 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기능적 감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위치 가변성, 부동성 때문에 보시고, 따라서 고가성. 고가성도 인문적 특성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잡냐면, 부동산은 싸요? 비싸요? 그 유효수요가 많아요? 제한되어 있어요. 그럼 시장이 완전합니까? 좀 불완전합니까? 시장에 진출입이 좀 어렵죠. 그렇게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수요자의 시장 참여가 제한됐기 때문에 가격 상승하여도 공급자의 시장 참여가 제한돼서 시장 참여가 자유롭지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시장을 완전하게 해요? 좀 불완전하게 해요? 불완전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밑에 고가성은 불안정 경제 시장을 만드는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게만 가져가시고 뭐 불가분성이라는 건 하나의 부동산의 투자 금액을 분할하여 투자할 수 제한된다는 건데 거의 우리가 세금이 안 나오고요. 자, 오른쪽에 건물의 특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건물은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건물이 모빌하우스 같은 거는 이동이 가능할 수도 있죠. 생산이 가능하고. 따라서 내구성. 내구성에 대한 좀 발표 쳐보세요. 자, 건물도 그냥 해요. 오래 가요. 그럼 사용료 수명이 길죠. 그럼 재구매 수요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재고, 절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될 수 있어서 내구성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우리가 왜 여의도 가시면 쌍둥이 빌딩 같은 거 동질하죠? 그럼 또 똑같이 만들 수도 있고 건물의 토지를 지배하기도 하고 건물을 지배받기도 하는데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자, 문제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가셔서 좀 갑니다. 자, 5번을 가시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영속성을 찾으라 그랬죠, 여러분들. 그럼 이제 이 얘기 하셔야 돼요. 기억, 집약적 나왔어요. 부정성. 니은, 소모로 존재하는 재생산이 안 돼서 물리적 감가가 안 된다? 영속성. 잘합니다. 디귿, 임장활동 있나요? 지적 분석 있나요? 뭐가 나와야죠? 부동성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리을의 집약적은 부중성 맞죠?
그 다음에 리을에 장기라는 단어가 있나요? 가치 보존이 우수하죠. 무슨 성? 영속성. 자, 비읍번에 무슨 투자가 돼요? 자본이득, 소득이득 얻을 수 있죠. 무슨 성? 영속성. 시옷 국지화, 부동성이 되는 거죠. 자, 이응 임대차 시장 발달, 영속성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외부 효과 기억나시죠? 자, 두 가지 얘기해 보세요. 부동성과 인접성. 여기 위주로 좀 잡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